반갑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기후병, 우리가 글로벌 기후대사입니다. 저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속 사진 혹시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약 100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 적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바로 의병입니다. 의병은 정규 군인이 아니죠. 자, 전 여러분들 하여금 100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의병처럼 우리 또한 의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의병의 정의를 볼까요? 국가가 적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모집한 군인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라와 고장을 구하기 위해 모인 군인입니다.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의 군인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 의병의 정신을 계승한 바로 의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병의 대표적 활동을 한번 볼까요? 바로 임진왜란 구한말 의병이죠. 자, 1592년 임진왜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시작된 약 7년간의 전쟁 당시 조선을 침략했던 적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조선의 숨겨진 비밀무기, 바로 의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군대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적이 이 의병이 얼마큼 되는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의병에 대한 기록을 볼까요? 적들이 이미 오고 있고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적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 고장 안에는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이 수백 명이나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마음을 모아 싸운다면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립니까? 자, 의병장 곽재우가 의병단을 모으기 위해서 했던 연설입니다. 자, 이렇게 모인 의병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의병장들이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이 적을 무찔러 나라를 회복하였으니 곧 의병의 힘입니다. 자, 의병의 힘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의병이자 의병장이 되어서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인류의 위협 앞에서 우리 한국과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의병단을 대표해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의병이 있죠. 1907년. 이 의병의 모습은 여러분 또래와 비슷하죠. 임진왜란 때 싸웠던 의병의 모습은 사진이 안 보이는데 1907년 구한말 때 일제 침략에 맞서 싸웠던 의병의 모습은 당연히 다양히 한 외신 기자에 사진을 찍혀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본다 그러면 10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의병들입니다. 자, 의병. 막대한 힘을 가진 적의 침략에 나라와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청년 의병들. 자, 여러분 의병의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의병의 사진을 남겼던 외신 기자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907년 외신 기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의병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강한 힘이 있고 병력이 있고 도저히 정규군이 아닌 의병의 힘만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맥킨즈라는 외신 기자가 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싸우는 이 의병들한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의병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또한 이기긴다는 것을 압니다. 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의 10대, 20대 청년들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켰던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의병의 정신을 보면서 그 외신 기자가 사진을 찍었고 동시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 저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이 의병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 그리고 그 사진을 기록했던 한 명의 외신 기자, 그 외신 기자가 남겼던 또 인터뷰 기록. 저는 여기서 이 외신 기자가 남겼던 우리 100년 전 10대들의 정신 속에서 세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영롱한 눈초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만만한 미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100년 전에 우리한테도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던 이 의병의 애국심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의병으로서 우리나라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지구촌을 구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영롱한 눈초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활동이 곧 나라와 세계를 구하는 활동이니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들이 가졌던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세계인들한테 100년 전 의병은 자기 무대, 역사의 무대에 주어진 맥킨지라는 기자 앞에서 이렇게 영롱한 눈빛과 자신만만한 미소와 애국심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날 21세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이 의병의 활동을 통해서 바로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모습을 기억시킬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의병의 후손이자 또 의병의 뜻을 이어서 21세기 의병의 뜻을 완성하는 주인공입니다. 자, 100년 전 의병의 활동 10대에 불과하잖아요. 10대에 뭘 할 수 있을까? 20대에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직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데, 영어 실력이 없는데, 그리고 뭐 기후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사람이 뜻을 세우면 또 사람 용기가 있으면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바로 100년 전 의병과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17세 세계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 11살 때부터 탈레반의 여학생 교육 금지 방침을 비판하는 여성 인권 운동을 펼침. 15살 때 탈레반에 의해 총격을 당함.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생존. 탈레반의 협박에도 목숨을 걸고 여성과 어린이 인권운동 추진.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 그녀를 표지 모델로 발탁. 그녀가 전통 의상을 입은 이유. 각 문화 안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평등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보그 표지를 보는 전 세계 소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국제기구 UN 그녀를 평화대사로 임명.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 2019년 올해의 인물로 16세 그레타 툰베리 선정. 타임즈 역사상 세계 최연소 올해의 인물. 매년 노벨 평화상 후보 거론. 2019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 대상으로 연설. 기후 위기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기후 위기 대응에 행동을 취하지 않은 5개국을 유엔에 제소.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100년 전 대한민국에도 세상을 바꾼 10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18세 유동하. 1909년 대한제국 항일의병장 안중근.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서 조선 침략을 진두지휘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등 조선 침략의 원흉이며 아시아의 평화를 무너뜨렸기에 개인이 아닌 의용군 사령관으로서 그를 심판한 것. 위대한 영웅 안중근을 도운 숨겨진 영웅 유동하. 당시 그의 나이 18세. 러시아어에 능통한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정 대신을 만나기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의 거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북만주를 방문한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러시아어 통역과 안내를 담당. 18세 신기철. 일제강점기 항일비밀결사단체 상록회.
일본의 조선인 차별과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독립운동 추진. 당시 상록회를 이끌던 지도자 신기철의 나이 18세. 1938년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해산. 당시 상록회를 이끌던 지도자는 일제에 의해 징역 2년형 선고. 일제의 끔찍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한의 독립을 위해 투쟁. 18세 장매성, 박옥년, 17세 장경래, 박현수. 광주 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항일 비밀결사 조직인 소녀회를 만들고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 독립운동 전개. 17세 박홍식 안옥자, 16세 이범재, 15세 성혜자, 14세 소은명 성나금, 12세 한희수, 9세 김선호.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가 독립운동을 펼친 한국의 10대 청소년들. 이들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한국인의 독립의사를 전 세계에 알려나갔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의 10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보도했으며 이들의 활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고통받은 세계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위 중 체포된 학생들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묶였다. 시위 도중 독립선언서를 든 한 여학생의 손을 일본 군인이 장검으로 훼손했지만 이 여학생은 다른 한 손에 선언서를 들고 시위를 계속했다. 3.1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이며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임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말랄라 유사프자이,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100년 전 한국의 10대 청소년들도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의병처럼 또 100년 전 10대 독립운동가들처럼 우리 또한 의병이고 우리 또한 의병의 뜻을 이어받은 바로 기후의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의병이자 또 대사입니다. 내가 의병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우리가 어떤 타이틀 없이 나라를 구했던 의병처럼 지금 우리 또한 어떤 타이틀 없이 세상을 구하는 의병이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왜 대사이지?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대사의 정의를 볼까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입니다. 전 세계에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하죠. 자, 우리는 어떤 한국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뜻을 지켜보는 우리의 활동을 지켜보는 우리 한국인들과 전 세계인들한테 바로 우리가 지구를 구하는 또 나라를 구하는 그런 대사 역할을 바로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의병이 정규 군인 타이틀 없이 올바른 일을 활동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했듯이 대사 또한 우리 또한 나라에서 임명한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에서 임명한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또 우리나라가 지구촌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보일 수 있는 대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역사 속에 또 대한민국 대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위대한 선배님이죠. 우리 의병의 선배님은 아까 임진왜란 때 구한말 때 의병했던 것처럼 우리 역사 속에 또 대사님 또한 우리 선배님입니다. 이들은 타이틀은 엎었지만 그 타이틀 속에 없어진 그 대사의 이상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해그리스 활동을 보여드릴까요? 자, 1907년 고종황제가 청년 한 사람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장에서 보냈습니다. 바로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전 세계 리더들한테 알려서 막아달라기 위해서 보낸 거였죠. 근데 국제회의장에 이들이 입장 거부가 됐습니다. 보통 이러면 포기할 만한데요. 이들은 네덜란드에서 입장이 거부된 국제회의장이 아니라 바로 국제회의장 밖에서 길거리에서 외국인들한테 찾아가서 그들한테 바로 그들의 대사
미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어떻게? 일본의 침략의 부당함을 호소했어. 근데 국제회의장에서 못했지만 바로 이들이 개별적으로 길거리에서 찾아가서 했던 활동이 바로 이렇게 신문 1면에, 외신 1면에 등장했습니다. 국제회의장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놨죠. 이렇게 이들은 자신의 임무가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뜻을 전파했죠. 다음에 호모 알버트라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도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분 또한 저는 제가 인정하는 바로 마음속에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 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100년 전에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했을 때,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거짓 뉴스가 퍼졌을 때, 우리는 외교권이 박탈이 되었고 또 우리의 의지로 전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어요. 반면에 우리를 지배했던, 침략했던 일본은 우월한 힘으로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한국은 미개하다.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중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일본이 도와주기 위해서 지배한 거다. 우리는 침략이 아니라 보호이다. 한국 역사와 문화가 없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일본을 침략했던, 저항했던 우리 독립운동가의 평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던 이런 일본에 대해서 이들은, 헐버트라는 사람은 한국어도 못했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직접 공부를 했어요. 우리 역사 문화를 공부해서 한국, 일본이 말한 것처럼 미개하지 않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일본이 퍼뜨린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무려 20권의 한국을 소개한 단행본과 304편의 한국을 소개하는 논문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이런 신문에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알렸습니다. 또 일본이 퍼뜨렸던 한국에 대해서 미개하고 열등민주라고 쓴 해외 외신 기자들, 해외 학자들한테 당신은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서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가짜뉴스 쓰고 있다고, 학자로서 양심을 가져라고 이렇게 항의서를 보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한국을 알리는 분야와 해외에서 일본이 퍼뜨렸던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활동했던 오류시정 분야, 이렇게 국가로부터 임명받은 대사는 아니지만 이분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활동했던, 정말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전 이분의 활동을 담은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분처럼 정규 대사는 아니지만 기후 활동을 세계에 알리는 대한민국 대사로서의 활동이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100년 전 호모 알버트가 자기 나라가 아닌 미국,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이 아닌 전 세계를 위해서 한국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즉 한국을 도우는 것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도우에 일하는 것이 세계를 위한 일이다. 이분한테는 한국이 결국 세계였죠. 우리처럼 우리 또한 이 호모 알버트를 계승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자 문제일 수 있는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해결하는 것이, 즉 호모 알버트가 한국을 도와서 세계를 구했듯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 호모 알버트를 이어서 기후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알리 활동을 통해서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호모 알버트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뢰,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잉글랜드. 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호머 헐버트 박사, 그리고 한국을 도와서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 이 사람한테 한국은 곧 세계였습니다. 한국을 도와서 세계 평화를 지키고자 헌신했죠. 자, 우리 또한 앞으로 기후 대사로서 또 한국을 넘어서 지금 세계 가장 큰 문제인 기후 위기 문제에 앞장서서 활동하면 바로 우리 또한 호머 할버트의 뜻을 이룰 수 있겠죠.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분 또한 대사라는 대통령부터 임명하는 대사는 안 받았지만 바로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대사 이상의 직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바로 100년 전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이시죠. 저는 이 사람이 왜 훌륭하냐면 국가로부터 대사라고 임명을 받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평범한 동포로 활동하다가 동포가 어려움에 처하자 바로 그 당시 우리는 외교관이 없었잖아요. 또 동포들을 보호할 대사가 없었잖아요. 그때 외교관과 대사 역할을 대신해서 본인이 대사라고 자임해서 고통받는 동포들을 온몸으로 구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당시 미국에 있는 동포들한테 일본이 대신 보호한다고 미국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자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동포의 어려움을 우리가 돕겠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본인이 나라 없는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의 국민을 도왔던 이런 활동입니다. 자, 이분이 대표적으로 1912년부터 1920년까지 미국에 입국하는 200명의 애국지사, 500명의 유학생, 70명의 한 여성들이 외교관 아니었던 대사가 아니었던 그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동포들 대부분 서로 도착지가 이분일 정도로 이분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볼게요. 이분은 적극적으로 미주 사회에서 우리 동포가 위험스러울 때 미국 국무부 장관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항의를 보내고 설득을 해서 본인이 한국 동포들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겠다는 식으로 하고 또 일본의 어떤 간섭으로부터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신용이 없어서 미국 입국이 힘들어했을 때 본인이 보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또는 우리 정신을 지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어떤 타이틀 없이도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 대사 그 이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활동을 한번 다음 영상을 볼게요. 지금 우리가 대사라는 국가적인 임명장 없지만 바로 이 호바르버트처럼 이대희 박사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대사의 자격을 얻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이 없지만 전 세계인들 마음에 임명받은 대사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 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1913년 6월 25일 미국에서 한인 노동자가 백인 노동자에게 일본인 노동자로 취급되며 집단으로 배척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본 외교관은 한국인이 일본의 지배를 받으니 미국의 한인들 관련 사건 역시 일본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사람은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지금 미국의 한인은 일본에 강제 합병되기 전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로 일본인과는 무관하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설득하였습니다. 미합중국 국무장관 윌리엄 브라이언 귀합. 최근 미주 한인 11명이 해미트 지방에 일하러 갔다가 그곳 주민들에게 추방당했는데 이 사건에 일본 외교관이 간섭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본 외교관의 간섭을 원하지 않아 그 지방 주민들을 교섭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미국 법률 밑에 사는 한인들은 대부분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하기 이전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고 일본 식민지에 반대하며 해가 하늘에 떠 있는 한 일본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주 한인을 일본인과 같이 대우하지 말아주시며 한국인에 관한 문제는 언제든지 한인 사회에 교섭해 주십시오. 한국인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당신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미주 한인은 대부분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하기 전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고 일제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 정부와 관계가 없고 일본 관리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주 한인에게 관계되는 일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일본 정부나 일본 관리를 통하지 말고 한인 사회와 교섭할 것입니다. 1913년 7월 2일 미국 국무장관 브라이언. 미국 국무장관을 대상으로 한 이 사람의 외교 활동을 통해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려는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한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 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소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1년 8월 미국에서 월간지 대도 재발행, 주필로 활동. 1913년 6월 23일 신한민보 재발행, 주필로 활동. 대도와 신한민보에 지속적으로 애국정신과 단합을 강조하는 글을 작성해 미주 한인들의 애국정신을 고취.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국어는 한나라 민족의 정신, 사상, 감정을 대표한 것이다. 이 사람.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18년 말 미국에서 대한독립선언서의 서명 및 독립운동 전개. 1919년 신한민보에 성공은 합력에 있음이라는 제목의 애국정신과 독립을 강조한 글을 실으며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전파. 1920년 8월 15일 한글 학교 설립.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함.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로부터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대사는 아니지만 이분은 자기 전체 삶을 대부분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분의 활동을 통해서 정말 미국의 한 장관이 이 직위 없는 이 대사의 활동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또 많은 미주 동포들은 이분의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대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대사의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크 또한 100년 전 의병의 뜻을 계승해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뜻을 계승해서 또 100년 전 대사의 뜻을 계승해서 21세기 의병이자 독립운동가이자 바로 대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지금부터는 방크와 함께 기후 대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크가 어떤 일 했는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21세기 독립운동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독립운동가가 우리 영토를 지켰듯이 전 세계 교과서에, 세계 지도에, 웹사이트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동해가 일본해가 표기되어 있거나 우리 역사가 중국의 석구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또 우리 역사가 찬란 역사가 문화가 소개되지 않아 있을 때 독립운동가 뜻을 계승해서 전 세계 교과서에, 세계 지도 웹사이트에 독도를 지키고 동해를 제대로 알리고 우리 찬란 역사 문화를 활동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1세기 독립운동 활동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합니다. 우리 방크에서는요 전 세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와 교류하면서 때로는 SNS로 이메일로 교류하면서 그 친구한테 일상생활 삶 속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홍보했습니다. 외교관이 전 세계에서 외교관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그 나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알리듯이 우리는 20대 청년으로서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아니지만 역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 교과서에, 사전에, 출판물에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걸 고치는 걸 넘어서서 또 우리 찬란한 역사 문화를 등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해외 사전에 우리 한복이 등재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한복을 중국 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거라고 홍보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복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해외에 알려서 옥스퍼드라든지 유명한 출판사에 한복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 뭐 월급을 받고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공무원 아니지만요. 공무원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위해서 또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잘못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 즉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국제기구 직원 아니지만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거에 대한 산 증거이죠. 여러분들은 유엔이 임명한 기후 대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라고 임명한 대사는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한국을 넘어서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문제인 기후위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타이틀 없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기후대사라고 이제 자임원에서 전 세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기구 직원 아니지만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대희 선생님처럼 어떤 대사란 타이틀 없이도 미주에 있는 거의 모든 동포들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인류를 구하는 대사로서 어떤 타이틀에 신경 쓰지 않고 걷고 달리고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여러분들과 함께 21세기 의병이자 바로 대한민국 대사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의병이 나라를 구했던 그 사진이 자기 의병 앞에 만났던 외신 기자에 찍혔듯이 지금 우리 활동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기후 대사 활동 또한 우리 활동을 SNS로 또 우리 활동을 접하는 우리 한국인들과 전 세계인들 앞에 기억 속의 의병이자 대사로서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역사를 바꿨을까요? 우리는 외교가 아니지만 21세기 의병으로서 각 나라 교과서에 잘못 소개된 일본에 의해서 전 세계 가짜뉴스가 퍼뜨렸던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조사하고 부족하고 시전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해외 교과서에서는요, 한국이 100년 전에 일본이 전승부했던 것처럼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고통받다가 일본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또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고 해외 옥스퍼드 교과서에 실렸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다고 퍼져 있었습니다. 또 독도가 일본도 다케시마라고 말도 안 되게 해외 정보기관에 표기됐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는 시정 활동을 했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걸 고치는 걸 넘어서 올바른 역사 문화를 알리는 외교관이자 대사 활동을 했습니다. 방금 회원 분들이 이렇게 해외에 있는 출판물에 바로 우리나라 칠라는 문화유산을 등재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교에서 독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독도를 올바르게 표기했고 또 우리 역사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 역사를 고치는 활동을 저희 방크 청년 대사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에 이렇게 한복이 새롭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방크 회원들은 이렇게 해외 언론사에 오랫동안 표기되었던 일본의 표기를 외교관하고 대사들도 하기 힘들었던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동해를 고쳤습니다. 고등학생 방크 회원도 미국의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역사 영토를 제대로 고쳤습니다. 또 방크 활동을 통해서 해외 유명한 출판사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관련된 내용에 잘못된 내용을 올바르게 시정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모든 방크 회원들한테 전파해달라고 답변이 온 거죠. 또 이렇게 해외 지도회사에서 방크 활동으로 세계 주요 교과서와 세계 지도에서 일본해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한국이 주장한 한국이 전파하는 내용이 올바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했다. 그리고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 전쟁의 승자는 한국인 애국심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100년 전 의병의 활동을 외신에 보도해 냈듯이 이렇게 오늘날에도 우리 활동이 해외에 이렇게 보도가 된 거죠. 또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라고 표기됐던 해외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방크 활동을 통해서 외교관 아니지만 대사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우리 덕분으로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나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지만 바로 외교관 이상으로 활동했던 것을 알게 되었죠. 또 우리는 대사는 아니지만 정말 대한민국 대표한 대사로서 활동하게 되었죠.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바꿨던 역사의 한 줄. 이렇게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꿨던 그 역사를 만들어 왔던 했습니다. 나이가 문제라고요. 초등학생 방크현은요 해외 유명한 브리테니카 출판사에 우리나라에 잘못된 내용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방크 청년은요 수천만 원 발행하는 교과서에 찬란한 역사 문화유산을 등재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의병에서 이제
지구촌을 지키는 의병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크에서 방크 역사상 20년이 넘는 방크 역사상 이렇게 글로벌 기후 대사로 활동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의병에서 지구촌을 지키는 의병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이 됐는지, 우리가 어떤 의미의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활동은 우리나라와 세계에 어떤 의미를 끼칠지 그 내용을 소개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시작된 약 7년간의 전쟁. 당시 조선을 침략했던 적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조선의 숨겨진 비밀 무기, 의병. 국가가 적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모집한 군인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라와 고장을 구하기 위해 모인 군인. 적들이 이미 오고 있고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적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 고장 안에는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이 수백 명이나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마음을 모아 싸운다면 우리 마을은 지킬 수가 있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립니까? 의병장들이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이 적을 무찔러 나라를 회복하였으니 곧 의병의 힘입니다. 1907년 막대한 힘을 가진 적의 침략에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청소년, 청년 의병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젊은 의병이 대답했습니다.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죽겠죠. 그러나 좋습니다.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2024년 폭염, 폭우, 폭풍, 가뭄, 홍수, 산불, 식량 위기. 오늘날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주어진 가장 중대한 위협, 기후 위기. 기후 위기로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2024년 6월 대한민국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도씨 높은 22.7도씨. 1973년부터 한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기후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위험 보고서 향후 10년간 인류에게 다가올 위험 요인 1위 기후 변화 완화 실패, 지구 평균 온도 1도씨 상승, 북극곰 멸종 위기,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상승, 지구촌 곳곳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 지구 평균 온도가 3도씨 상승, 전 세계의 생산, 자본, 소비가 50% 이상 급락,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같은 피해. 이제 우리 인류를 구할 지구 의병이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로 위협받는 인류를 구할 의병, 글로벌 기후 대사를 찾습니다. 인류를 구하는 의병, 글로벌 기후 대사 4가지 활동. 무관심을 관심으로.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는 자료를 제작하고 전 세계에 알립니다. 관심을 실천으로. 전 세계인 모두가
기후 의병이 될 수 있도록 개인, 가정, 학교, 직장, 한국, 세계에 맞춤형 활동을 기획, 실천, 전파합니다. 실천을 조직으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추진합니다.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과 글로벌 기후 정책을 제안합니다. 주어진 임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의병에서 지구를 구하는 의병까지 나와 우리, 나라와 인류를 구할 의병. 우리가 글로벌 기후 대사입니다. 자, 나라를 지키는 의병에서 지구촌을 지키는 의병으로. 자, 100년 전 우리 의병들은 나라가 위태롭게 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외국인 독립운동가 같은 분들은 당시 한국을 돕는 것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고통받는 한국을 도우는 것이 세계를 위한이다라고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럼 오늘날 100년 전 의병과 그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뜻을 계승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해결을 해야지만 우리 또한 의병과 대사 활동을 계승한 사람 아닐까요? 2024년 폭염, 폭우, 폭풍, 가뭄, 홍수, 산불, 식량위기, 오늘날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주어진 가장 중대한 위협이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로 인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감하시죠?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습니다. 2024년 6월 대한민국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상승해서 1973년 한국이 관측한 시작을 이래 가장 높습니다. 우리 한국과 지구촌에 정말 위험이 닥치고 있죠. 이래서일까요? 2023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가오는 글로벌 위험에 대해서 어떤 건지 조사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인류에게 다가올 가장 끔찍한 위험을 밝혔는데 1위가 기후변화 완화 실패였고 2위가 기후변화 적응 실패였습니다. 3위가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였고 4위가 생태계 붕괴였죠. 1위와 2위 모두가 다 기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기후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구 평균온도가 이렇게 1도 상승하면 북극종이 멸종위기에 처하고요.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상승하면 지구촌 곳곳에 물이 잠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3도씩 상승하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같은 피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100년 전 나라를 뺏겼던 그 의병의 독립운동가 활동에 버금가는 이 지구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07년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의병들처럼 바로 2024년 최근에 경기도와 함께 기후 대사를 육성하기로 의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 전 의병들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를 덮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위협인 기후위기에 맞서서 의병의 정신으로 또 타이틀은 없지만 대사 이상으로 활동했던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처럼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위임받지 않았지만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기후대사로 활동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100년 전 시간을 초월해서 의병과 대사의 활동을 계승한 우리 글로벌 기후대사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 한 달 동안 의병장께서 100년 전에 임진왜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았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의병장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 알림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을 관심으로 해서 기후위기의 시각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알리고 또 관심을 실천으로 전 세계인들 모두가 기후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세계인들을 의병화 시킬 수 있을지 개인, 가정, 학교, 직장, 학교 세계로 맞춤형으로 그들을 동참시키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실천 조직으로 그렇게 모아지는 의병들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후 캠페인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개개인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과 정치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 마치 대사라는 타이틀 없이 대사 활동을 했던 100년 전 우리 동료농가들처럼 우리 스스로와 인류 앞에 주어진 기후에 대해서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임무를 기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방크 역사상, 그리고 어쩌면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 한 줄을 하겠습니다. 방크는 20년 넘게 각 나라 교과서에 잘못된 역사를 알리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역사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역사 기록을 새로 쓰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후 위기에 처한 이 인류를 구하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 교과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든 사람이 되게 마음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달 후에 모든 미션을 완수해서 우리가 드리는 임명장을 받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